전매거진 이번 순서는요, 해외 취업, 해외 인턴, 해외 봉사 등 이 세계 속의 다양한 일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글로벌 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안보학 교수이신 이병주 교수 모시고 국제기구 취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국제기구. 말만 들어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멋진가요? 케니어에. 국제기구 하면 유엔이나 IMF 그리고 OECD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IMF 약자 뭔지 아시죠? 아이고 참나. IMF. 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나는 F다? 예, 저기 있습니다. 뭐 호선 씨는 아세요? 알죠. International Moment OECD. 다 모릅니다. WHO. 아니요, 몰라요. 옛날에. 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요. 이미 그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잘 모른다 약자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국제기구에 대해서 참 저희가 아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만 듣지 이런 기구 우리나라에 또 다 들어와 있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잡 매거진 보시면서 몰랐던 국제 취업의 세계에 대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끼리 너무 손님 모셔놓고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분 이병주 교수는요, 국방부 외교통상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네. 유엔 평화유지군, 유엔 사무국 안보국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국제기구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 본격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저 지금 이제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정보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운영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네 번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엔에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네. 아주 상위 서열에 속하고 있어요. 네. 혹시 두 분께서 우리나라가 유엔 분담금 서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유엔 글쎄요. 회원국이 한 200개국 조금 안 되죠? 네, 한 190. 중간 정도 하지 않을까 저희 한 싶은데요? 50위, 뭐 40위? 200개국 한 어떤가요? 70위? 예.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유엔 분담금 서열 11위가 되겠습니다. 11위요? 오, 굉장히 높은데요? 높은데요? 예. 저도 유엔에 근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이 이렇게 많이 유엔 분담을 내는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욱 많이 유엔에 분담금을 내는 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이렇게 유엔에 많은 분담금을 내매도 불구하고 한국 직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수의 그 쿼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유엔 직원이 전체 인원이 약 11만 명인데요. 그 중에 한국 직원이 약 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은 유엔 본부에만 그렇게 근무하고 전체적으로 국제기구에 관장하는 인원은 300명이거든요. 네. 그렇게 맞아요. 치더라도 네. 상당히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세 번째로 놀란 것은 영어 못하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네. 상당히 많이 유엔에 근무하고 있어요. 네. 한국보다는 뭐 많은 건 당연하고요. 미국 다음으로 일본 직원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더욱 놀란 것은 네. 일본은 뭐 선진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 필리핀,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심지어는 특정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적은 인원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놀란 사실은 우리보다 공식적으로 유엔 분담금이 상당히 적게 내는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러시아 직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하시면서 그냥 깜짝깜짝 5번이나 네, 놀라셨네요. 그러셨습니다. 이 정말로 네. 내는 거에 비해서 진출이 너무 적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슈가 된 게 그냥 사무총장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인 직원이 적은 가운데서 그런 자리에 두드러지게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가요? 그만큼 우리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무관심하고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유엔 분담금 말고도 유엔 평화유지금 기금을 우리나라가 내고 있는데 10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 혜택은 얻지 못하는가 항상 궁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네. 분담금 비율대로라면 한국 직원이 10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제기구 취업 도우미 사이트를 만들어 3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0명 정도가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데요. 야후, 구글, 다음 등 검색창에서 해외 취업이라고만 검색어를 쳐도 제 사이트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뜹니다. 네, 오늘 글로벌 워크에서는요, 백석대학교 이병주 교수 모시고 국제기구 취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 취업 도우미 사이트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제 네. 만들어야겠다. 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국제기구에 어떤 지원 자격이 있어야지 채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국제기구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습직, 초임직, 그리고 경력직입니다. 네. 네. 수습직에는 JPO와 YPP라는 두 개 과정이 있는데요. JPO와 YPP의 차이점은 JPO는 외교통상부에서 선발을 해서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이고요. 네. YPP는 처음부터 국제기구가 선발하여 수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엔의 시험을 통해서 진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엔 국가별 경쟁 시험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유엔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쿼터가 결정이 되는데요. 매년 실시가 됩니다. 1차 시험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유엔 초급직으로 임명이 돼서 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죠. 네. 이와 같은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30세 안팎에서 선정이 되고 네.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이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5명 안팎이 선정이 되죠. 네, 연령 각각. 제한도 있고요. 좀 까다롭긴 예, 예.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직이 있는데 경력직이 주로 많이 진출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나이에 무관하게 경력 3년 내지 5년인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이 되는데요.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진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청년 구직자들은요, 이 수습직 임시 채용을 노려볼 텐데요. 이 보통 채용 공고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일정을 보면은 네.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수습직인 JPO 응시 절차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년 2월경에 모집 공고가 있고요. 네. 1차 시험은 영어 시험 위주로 치러지는데 3월경에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면 2차 시험이 치러지는데 이때는 면접, 영어 시험, 그다음에 외국어 시험이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5월경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외교통상부에서 파견 국제기구와 교섭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네. 선정이 되면은 이와 동시에 각각 건강검진을 거친 후에 후반기에 현지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1년 내지 2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잘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유니세프나 헤비타드 같은 국제 봉사 기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NGO 취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이게 덜한 것 같은데요. NGO 취업의 특징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NGO라고 하면은 예. 우리가 통상 국내 NGO와 국제 NGO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국제 NGO는 매년 국제기구와 유사한 분야를 다수 모집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국제기구보다 수십 배 많지요. 중요한 것은 국제 NGO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NGO의 파워도 점점 막강해지고 있고 조만간 국제 NGO가 국제기구를 선도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게다가 유엔을 비롯한 모든 NGO는 국제기구보다 자격 조건이 훨씬 약하고 네. 경쟁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네. 방학 기간 중 NGO에서 자원봉사와 인턴 활동을 통하여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면 국제기구에 좋은 인맥이 될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NGO 경력은 국제기구로 가는
또 하나의 우회 도로이지요. 다만 보수가 국제기구보다 적고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무보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 네,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국제기구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더 알면은 훨씬 더 지원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국제기구 취업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사이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외 사이트 한번 알려주시죠. 예. 먼저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 채용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되어 공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 관련 사이트에서 각종 모집 정보 및 급여 정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 취업 안내 홈페이지에서도 NGO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국제기구 모집 정보가 매일 종합하여 게시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구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주로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외 모집 정보를 매일 10건씩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고 바랍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야, 이 잘 알아두셨다가요, 채용 정보 등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 그, 국제기구의 틈새를 공략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그 제자들한테 가르친다고 들었는데요.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틈새,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무턱대고 국제기구에 취업하기보다는 비교적 한국인이 진출하기 용이한 분야를 연구해야 합니다. 네. 몇 가지 틈새 분야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경쟁 우위 분야인 IT 분야라든지 네. 아시아 관련 국제기구인 에스캅 및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이 주 회원국인 국제기구들, 예를 들면 최근 주 회원국이 된 OECD 등과 한국이 기여금을 많이 내는 국제기구 및 추가 신설되는 국제기구와 한국이 과소 진출한 국제기구 등을 틈새로 이용하면 힘 덜 들이고 선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더 많은 틈새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각오가 남다르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직접 사이트 운영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네. 국제기구 하면 저희가 뭐 앞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뭐 유엔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국제기구 취업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이병